속물경제 소비자TV의 이성구입니다. 제가 한참 동안 쉬었었는데 요새 조국당 비례 1번 누굽니까?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 전 검사가 핫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냥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여 년 전에 처음 봤었거든요. 바로 그 이종근 변호사가 20여 년 전에 지금 가해자들을 변호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관련된 사건의 법률들을 개정하면서 처음 만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지검 검사였던가 할 때인데 갑자기 젊은 친구가 서울까지 왔어요. 자기 업무도 아닌. 제가 법률을 개정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담당 과장이었는데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완전히 업계에 유착된 거라는 식으로 이제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저는 그 친구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정의감에 넘치는구나. 근데 시장을 잘 모르다 보니 오로지 이 형사벌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뭐나 같으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나쁜 일을 막으려면은 형사벌을 많이 하면은 그 사회가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춘 행위가 사회적으로 나쁘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나게 형사벌을 많이 때리면은 사회가 맑아지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감옥 갈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그 업종에 가게 돼 가지고 그 업종이 더 험악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단계 판매도 그때 다단계 판매 그럼 여러분 전부 불법 피라미드 이런 생각만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실은 세상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결국 권한을 위임시켜 가지고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밑에 사람을 관리하게 하고 하는 식인 거죠. 근데 보니까 다단계 판매 이 업종이 제가 이제 소비자 담당 과장으로 가가지고 다단계 판매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상거래, 홈쇼핑, 이런 통신 판매 이런 부분까지 쭉 법 개정을 하면서 좀 과도한 형사벌들을 없앴어요. 우리나라의 이런 정의로운 감정 때문에 한국이 형사벌 과잉 국가라는 비난을 받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과자 비율이 선진국 중에서 1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겠죠. 그거 나쁜 사람만 받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주민등록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주를 옮기고 나서 주민등록을 늦게 옮겨도 3년 이하의 형에 해당할 수가 있고 엄카 그러면서 그걸 그저 농담처럼 부잣집에서 엄마 카드로 애들을 쓰게 하는 거 정도를 애교 있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전부 형사벌로 3년 이하의 징역 이 정도 되고 자전거 타고 보도 다녀도 1년 이하의 징역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남의 산에 가서 무슨 나물 캐고 함부로 하는 것도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형사벌 과잉 국가가 돼 있죠. 물론 실제적으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닥치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다단계 판매는 그런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저 검찰이나 경찰이 가가지고 마구 법을 집행해도 누구 하나도 그거 너무 심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계가 1년에 변호사 비용으로 수십억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20여 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업계 사람들 보고 이렇게 변호사 비용으로 많이 쓰느니 이거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쓰면 어떠냐. 그러면 제가 형사벌을 경감시키는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업계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 때 반드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준비금을 보험 형태로 갖추게 되면은 형사벌들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형사벌을 경감하고 그냥 무조건 무슨 행위를 하면은 형사벌 이랬던 거를 무슨 행위를 해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형사벌로 바꿨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이종근이 서울에 와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법 집행을 못합니다. 검사들이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가지고 이런 사기꾼들을 다 잡아가둬야 되는데 과장님처럼 하면은
이 세상에 전부 나쁜 놈들로 들끓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정의로운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 기업들의 생각만 하면서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지만 여러 가지로 설득을 했죠. 당신처럼 생각을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이 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고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저를 설득 못하니까 법무부까지 가가지고 이 법을 막아달라 하는 바람에 그 법이 정부 입법으로 안 되고 국회의원 입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담당 과정이니까 제 생각대로 이 소비자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벌들을 없애죠. 뭐 이런 겁니다. 당시의 법규에 의하면은 소비자 피해가 아니라 그 판매원들한테 후원 수당을 많이 준 경우조차도 3년 이하의 징역이었어요. 사실 외국에서도 아주 그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후원 수당을 많이 준 경우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판 거에 대해서 너 잘 팔았어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한 금액의 몇 프로 이런 걸 후원 수당으로 주는데 그 프로수가 35%를 넘으면은 범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판매원들이 자기의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액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후원 수당을 다시 받게 되는데 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담만 줘도 그러니까 너 내 밑에 와서 판매원이 되려면은 판매액이 얼마 이상이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해도 범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단계 판매의 속성상 꼭 해야 될 일들조차도 위법이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없앴던 건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담당과에서 떠나가지고 한 5, 6년 뒤에 다시 모든 게 살아나 있는 걸 알았어요. 형사벌들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바로 이 검사가 정의로운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랬냐고요? 2005년, 6년경에 죄유 사건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주수도에. 그래서 뭐 단군 이래의 최대 무슨 사기 사건이랬는데 물론 그것도 좀 뻥이 많았죠. 왜 그러냐면은 4조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마치 도박판에서 매번 판돈이 한 100만 원만 돼도 400번 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4억이 되듯이 다단계 판매에서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들을 1년 동안 일어난 거를 1년이 아니죠. 한 2년여에 걸쳐서 일어난 거를 다 합친 거예요. 실은 팔고 후원수당 받기도 하고 했으니까 실제적인 피해는 글쎄 얼마 됐을까요? 한 뭐 2, 3천억 됐을까요? 이거를 엄청 부풀려 가지고 이런 피해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형사벌이 적어서 내지는 형사벌이 경감돼서 그렇다고 국민들을 속여 가지고 다시 형사벌을 부활시켰던 거죠. 근데 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검찰의 늑장 대응이 형사벌을 키웠던 겁니다. 제가 형사벌은 경감시켰지만 그런 사기적인 방법으로 또는 후원수당을 많이 준다고 약속하고 제대로 안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그대로 뒀었기 때문에 바로 이 주수도의 행위들은 전부 이미 그러니까 형사벌을 경감시켰다 하더라도 그 법률만 가지고도 검찰이 법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늑장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마치 형사벌이 경감돼 가지고 못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형사벌을 부활시켜 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청와대에 있다가 2008년경에 공정거래위원회로 돌아가 가지고 2009년이군요. 그 소비자국장 소관하에 여러 가지 법률들 한 7개 법률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장치들을 강화하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전부 그 법무부하고도 협의를 맞추고 그리고 국회에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난다고 그러면서 민정비서실에서 저를 조사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해임까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MBC에서는 제가 기업하고 유착된 비리범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2009년의 일입니다. 약 3년에 걸쳐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MBC로부터는 뭐 5천만 원 가까운 보상을 받고 또 정부가 해임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해서 복직하고 했지만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한 게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명확하게 이종근 검사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종근 검사가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이종근 검사가 아니면은 1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이 전부 파일링이 돼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정말 집요하구나. 그렇지만 이런 정도로 생각했어요. 약간 좀 이상한, 우리 뭐 흔한 말로는 또라이 같은, 혹은 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친구가 다단계 판매 때문에 뭐 피해를 본 가족이 있어서 원한이 있나? 그래서 이쪽을 씨를 말리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똥 밟은 셈 치자.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저는 뭐 어쨌든 소송은 다 승소를 해가지고 회복은 됐고, 물론 그 사이에 한 엄청 오랫동안 그 스토킹을 받다 보니까 제가 검찰 수사를 2번 받고 경찰 수사를 1번 받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1급까지 했지만 그 뒤에 더 승진하는 거는, 우리나라는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한다고 그러면은 승진이나 이런 모든 게 막혀버리게 됩니다. 뭐 대통령이 특별히 사랑했던,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사랑했던 조국 같은 경우는 수사받는 도중에도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건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놀란 거는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난리를 치던 이종근 검사가,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들은 전부 감옥에 가두고 몇 년을 썩게 해야 되고 이 바닥에서 퇴출해야 됩니다 하던 그 사람이 바로 그 가해자들을 변호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년간 소득이 40억 이상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 보면은 50억 혹은 60억 가까운 수입료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수입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혹은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했을까요? 돈을? 뭐 그럴 능력이 있으면은 사기를 치지도 않았겠죠. 바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일 겁니다. 어딘가에 감춰두었던. 결국 소비자 피해를 주고 사기를 통해서 감춰뒀던 돈을 먹은 사람이 이종근 변호사가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 아마 그거는 거의 확실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정의를 외치면서 형사벌을 만들어야 된다,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야 된다 하는 사람의 본심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정신병자가 아니라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런 형사벌을 없애가지고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됐으면은 이종근 변호사는 40~50억이 날라갔던 거예요. 이게 한 해뿐이겠습니까? 한 5년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치면은 200~300억의 돈을 제가 잘못하면은 못 벌게 해줄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난리친 거를 이해하게 되고, 상당히 똑똑한 친구구나. 부부가 같이 이렇게 똑똑하니 참 훌륭한 가문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이 검사를 비난하기 위해서 꼭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국민들의 정의 감각. 그래, 나쁜 놈들은 전부 감옥에 가둬야 돼. 그러면서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벌을 규정할 때 좀 무자비하게 왜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지 변론하기도 어렵게 해가지고 만든 법률들이 실은 어떻게 돼요? 많은 선량한 사람들한테 더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청와대 1급으로 있을 때 규제 개혁을 하면서 많은 형사벌들, 기업가인들을 괴롭히는 형사벌들을 징역형은 벌금형으로 바꾸고 벌금형은 과태료로 바꾸고 하는 일들도 했는데, 과거 소비자법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검찰이 저를 되게 싫어했겠죠. 이거 우리 텃밭에 소금 뿌리는 놈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종근이 가꾼 텃밭에 소금 뿌리려던 일을 제가 했던 거고, 이종근이 그렇게 거품을 물고 저를 스토킹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관련법, 뭐 산업안전관련법, 특히 기업중대재해법 같은 데서 엄청난 형사벌을 두고
책임이 명확치도 않은 사장까지도 무조건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형사벌을 만드는 거는 이종근 같은 사람을 수백 명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일이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민식이 방지법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애들이 일부러 차 뒤에 가서 막 사고를 내려는 일까지 했다고 그 웃음거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죠. 이제 정말 국민들이 전부 이종근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경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